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항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주말 동안 정말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정도, 우리나라 이슈 하나 있었고요. 해외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리스 사람 대단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럴 일 없겠다 했지만 결국은 지금 확실하게 반대표를 던져버렸어요. 아주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20% 시원하게 아주 그래서 뭐 70% 상승한, 이길 거다 얘기했던 사람 완전 머쓱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5대5다 팽팽할 것이다. 한쪽의 주장 믿을 게 없다 얘기했는데 여하튼 한쪽의 주장들이 이겼어요. 그러냐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시장은 이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급락을 했던 중국 시장은 또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유럽, 유럽이랑 미국은 이제 오늘 오후 그리고 오늘 밤도 열릴 텐데요. 선물 시장은 또 떨어지고 있고요. 달러는 강하고 유로화는 약하고 뭐 이런 정신없는 이런 것이 전체적인 글로벌 주요 변수가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일단 지난 금요일부터 해갖고요 완전 바빠졌죠. 또 이제 ISS가 결국은 야 너무 저평가돼 있다 삼성물산이 무슨 소리냐. 그래서 반대표를 던져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삼성물산이 또 준비한 것 같지만 확 내 자료를 내보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개소리다. 그래서 17일입니다. 17일 날 뚜껑이 열리게 돼서 오늘 그 얘기 또 해보겠지만 여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해서 또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오늘 나온 레포트는 일단은 삼성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한쪽은 이제 삼성물산이 지금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 ISS 얘기하는 거 너무 고평가돼 있다. 그리고 제일모직은 저평가돼 분석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그래서 ISS를 반대하는 디스하는 레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 뚜껑이 열려야 되겠죠? 일단은 그런 것들 잠시 후에 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선 대표 지금 시장 상황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시장 상황에 대한 쪽 보게 되면 오전장에 그 외국인 시작하자마자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도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매도고 거래소가 한 950억.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97억 매도인데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시장에서 빠르게 그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뭐 지금 한때 이제 약보합가 때까지 마이너스 0.01 그 프로대까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제약바이오가 아니면 주식이 아니죠 지금.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심에 대한 시장 상승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뭐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이거 100%인가 또? 에스텍파마 40%네요. 그러니까 20% 가까이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거래소에서는 삼성 테크인 같은 게 또 오르고 있고요. 한 20%. 10% 가까이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보게 되면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돼서 삼성 정밀화학 또 에르메스가 우리도 샀다 이래갖고 또 오르고 20% 가까이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 SDI하고 삼성 어딘가요? 삼성 SDI하고 삼성 SDI하고 삼성 화재 또 매수했습니다. 1%씩 각각 1%씩 또 매수해서 이쪽 종목들도 오르고 있고요. 어쨌든 거래소 종목들은 이런 그 이벤트 이슈와 관련돼서 좀 오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뉴스로 놓고 보게 되면은 SK 플래닛이 알리바바하고 지금 이제 그 사업 협상에 대한 단계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SK 컴즈가 이제 급등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 제휴 소식에 대한 쪽이 전해졌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 뭐 일단 오늘도 지금 보게 되면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쪽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등에 대한 쪽이 아주 견조하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덜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카카오. 다음 카카오 최근에 반등이 아주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카카오와 그리고 또 지금 총알탄 택시됐어? 네네. 다음 카카오 그리고 이제 그 보게 되면 셀트리온에 대한 쪽이 반등을 주면서 지수에 대한 흐름을 아주 견조하게 이끄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또 이분을 또 오시잖아요. 물론 그 주식으로 1등한 건 아니지만 오늘 또 그 한미약품의 아버님이 또 잠시 또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죠. 한미약품의 아버지이자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오늘 또 10% 급등하고 있는 삼성 테크윈으로 그렇죠. 키움증권에 알고 봤더니 슬러거. 알고 보니 슬러거. 알고 봤더니 슬러거. 전혀 가치 투자 같지 않은 그런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러거 투자자.
일단 그리스 얘기 좀 더 해보면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거 61대 36 정도 찬성과 반대 나온 거 아시겠고요. 일단 보면 지금 선물 시장 좀 확인 좀 가능하시겠어요? 네네. 네, 선물 시장 좀 봐주죠. 네. 지금 보면 S&P 500기준으로 보면 1.5% 정도 하락으로 시작했고요. 닥스 같은 거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시작할 때 4% 정도 넘나드는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일단 유럽 시장이 되겠고요. 환율 시장이라든가 이 어떤 퓨처 선물 시장 흐름 좀 확인해 주세요. 지금 그 흐름에 대한 쪽으로 한번 볼 텐데요. 네네. 지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에 대한 쪽으로 한번 볼 텐데. 준비 안 돼요?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화면 좀 잡아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네, 그 네. 선물 시장에 대한 쪽 대체적으로 지금 1% 정도. 네. 미국 시장 같은 잠시만요. 미국 네. 시장이 한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네네. 미국 시장에 대한 쪽이 한 1% 정도 네. 조정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네. 밑에 지금 쭉 보게 되면은 독일 같은 경우가 3%. 좀 더 예, 조금 더 줄었네. 네, 하락폭이라도. 지금 독일이 3%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3%, 네. 지금 선물이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영국이 지금 2% 가까이 이렇게 네. 빠지고 있고요. 밑으로 네.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데도 아예 안 열리고 있고 선물이 지금 네. 없고요. 네. 없고 지금 선물 열리고 있는 시장에 대한 쪽은 어쨌든 간에 1%에서 3% 사이에 대한 조정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S&P 500 빅스가 10% 가까이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또 보게 되면 차이나는 지금 차이나 A50 선물. 네. 지금 보게 되면 4.5% 반등하고 있고요. 이건 뭐 아예 따로 놓는 거니까. 네네. 나머지 여전히 이제 시장에 대한 쪽이 1%대에서 3%, 유로존이 더 많이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기타 증시에 대한 쪽은 1, 2% 사이에 대한 조정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구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독일 선물 지수인데, 뭐 이렇게 변동이 그 하락 출발하고 나서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제화면 잠깐만 잡아주시면 네. 그에 대한 평가 제화면 이번에 좀 잡으세요. 제화면이요. 보시면 블룸버그에 나온 제목 보시면 다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너무 안약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 그쵸. 전략가들이. 네. 그래서 막연하게 막 대형 막제지만 결국 잘 해결될 거니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보면 지금 그리스 사람들은 60%. 전 늘 그러지만 뭐 우리 입장에서 좋건 나쁜 간에 다수가 원하는 게 그들이 원한 걸 간 거거든요. 네.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리스 사람들 막 욕하고 그러지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200년 동안에 150년이 디폴트 상태였던 나라. 90년. 90년? 네. 그런데 보면 여기 제목 보시면 딱 나옵니다. 180년 네. 중에 90년. 네. JP 모건부터 바클레이즈까지 그리스의 그렉시트가 가장 확실한 시나리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갖고, 물론 레포트도 아직 쏟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네. 시간이 오직 오밤중이잖아요. 네네. 오밤중이기 때문에 아직 뭐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많은 레포트들이 나올 텐데 그 기본 자체는 그렉시트에 대비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느니 이런 것들에 대한 레포트가 많이 나올 것이고요. 일단은 시각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역시 얘네들이랑 얘기 안 된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그리스 혹시 관련된 분은 저를 뭐 욕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네. 모르고 그리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술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막.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랑 폴란드 사람이랑 만나면 누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술 갖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쵸. 서양 얘기에서는요. 근데 하여튼, 시장은 하여튼 상당히 좀 어지러운 일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이슈 따라잡기에 또 이슈 또 할 때 얘기하겠고요.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면서 오늘의 주인공 확실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에게 듣는다 코너입니다. 이분 어떤 분인지 우리 아까도 다 예고했지만 네. 모신 다음에 또 얘기를 해줘야지. 최근에 어쨌든 수익률 게임 대회 하면은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간단합니다. 네. 그냥 제약바이오사 하나 고르면 돼요. 네. 매매를 할 때 제약바이오사 하나 고르면 아주 네. 쉽게 수익률로 해서 상위권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1등을 한다는 건 네.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중에서도 잘 골라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제약바이오가 아닌 곳에서 종목을 골라서 1등을 했다. 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대형주 군단에서. 대형주 군단. 두 번째야. 첫 그죠? 번째는 삼성물산. 물산에서. 이번엔 테크윈. 그러니까 이분이 한미약품의 아버지이자 음. 삼성물산, 그 다음에 테크윈. 제가 계속해서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분을 슬러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슬러거임을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분께서는요, 본인이 나는 여기 맞지 않다. 나는 네. 여기 1등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두 번이야. 몸에 밴 슬러거. 몸에 드는 슬러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서인석 부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주 뵙습니다. 여기 보니까 벌써부터 네, 50기 잘 지내셨답니다. 50기 전부터 난리 났어. 네네. 지금 서인석 부장님 대단해요. 어쩌고 네. 저쩌고 뭐 대단하면 벌써 50기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 부장님, 예. 삼성 테크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죠, 그래도요. 네. 그렇죠. 뭐 지난주에 한번 또
좀 장황하게 네. 얘기 나누는데 뭐 똑같이 리바이벌을 이제 드릴 말씀인데 네. 원래 삼성테크인이 제가 과거에 한 2003년도에 개인적으로 매수해가지고 한 4, 5년 들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몇 배 수익 내고 이제 파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모멘텀이 과거 한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그 카메라 모듈 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카메라 모듈로 크게 한번 상승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 모듈을 또 팔고 나니까는 이게 또 CCTV로 네. 또 한 번 또 글로벌 시장에서 또 대박을 내가지고 또 한 번 주가가 올라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007년도에 아시죠? 조선주가 크게 급등했던 시기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가스 압축기 납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말았죠. 이제 네.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잊혀진 어떤 이제 주식이 이제 되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종목을 보는 이유는 작년 11월에 이제 삼성그룹과 이제 하나그룹 빅딜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이 이제 선택과 집중, 즉 이재용 회장의 특징이 제가 볼 때 일단 선택과 집중으로 일단은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화학 부분과 이제 방위산업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삼성이 주력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하나그룹 넘겼고 또 하나그룹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방산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또 화학 부분도 해가지고 이 화학 부분이 그 삼성으로부터 인수를 하면서 두 부분이 다 국내 1위로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그룹은 일단 삼성테크인이 갖고 있는 이 방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마 육성을 해서 어떤 그 회사를 좀 키울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그건 일단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이제 삼성테크인을 보고 있는 이유는 네. 실적을 보면 작년 실적하고요, 올해 실적, 내년 실적이 한 2조 5천억, 2조 6천억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 이제 살만한 기업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 이 기업을 보는 이유는 이제 하나의 모멘텀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 방위 산업이 지금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하나그룹이 뭐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시킨다고 하는데 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리포트라고 그러면은 리포트하고 이제 실적 예상치하고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 시점 전체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혀 있지만은 충분히 네. 방위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일단 주가가 올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이것보다 제가 이제 크게 보고 있는 게 하나의 그 모멘텀 요소가 있는데 바로 로봇 산업이에요. 아, 로봇 산업? 네. 이제야 얘기를 하네. 로봇 산업. 로봇 산업은 어느 정도까지 길게 보십니까? 근데 로봇 산업 자체가 솔직히 실적에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로봇 산업 중에서 저는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이제 드론이에요, 드론. 아, 드론. 네, 이제 네, 드론에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예. 드론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시장에 이제 네.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은 네. 어떤 드론이 그냥 단순하게 그 장난감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밀 기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CCTV도 들어가고 어떤 뭐 이미징 센서 들어가고 다양한 어떤 정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떤 앞선 기술력을 일단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 종목을 이제 지난주 이제 스트라이킹 종목으로 이제 올린 거죠.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네. 이게 이승훈 대표. 아무리 그래도 이거를 삼성테크인을 주간 추천주로 올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있을 텐데 그 얘기를 참 안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니, 뭐 기술적 분석에 어떤 포인트가 그러니까 됐던 뭔가 있으니까 딱 집었을 예. 거 아니에요. 뭐 기술적 분석은 뭐 네.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눌림목 조정 혹은 이제 정고점 돌파 매매를 주로 잡는데, 네. 그러니까 과거 저 이승원 대표하고 저하고 이렇게 몇 년도였죠? 2005년도였죠. 2005년도. 예. 유명한 분한테 이게 개인적으로 교육까지 네네. 받았거든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네. 나한테 배웠어? 아닙니다. 또 업계에서 굉장히 가르쳐드릴까요? 유명한 분이 있어요. 네, 네네. 그분한테 난 배울 마음 없어. 이 투자에 관한 어떤 교육을 네, 받았는데 네. 그때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아주 눈여겨 보면서 네. 제 생활화한 게 바로 이제 눌림목 매매하고 이제 정고점 돌파 매매였어요. 네. 보통 이제 4대 매수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최저점은 21선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5일선이 돌아가는 이제 최저점 매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두 네. 번째 매수 타임인데 제 개인적 성향은 이 두 가지는 참 타임이 잡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하고 네네. 즉 이제 증시격언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그러죠. 네네. 그래서 아직은 뭐 무릎 시점은 아닌 것 같아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버하는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바로 21선 돌파한 다음에 한 번 올라가고 나서 21선 눌림목 올 때 굉장히 좋아하는 타이밍인데 요 이제 삼성테크인이 그 시점에 한번 온 거였죠. 네. 네, 지난주. 그래서 그 시점에 한번 마침 맞길래 또 네. 제가 한 4월부터 이 로봇 산업 드론에 대해서 계속 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자료도 계속 보면서. 네. 그래서 대표 종목으로 이제 삼성테크인 그리고 뭐 소형주로서는 또 로봇스타라고 또 종목도 있는데 그건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고 근데 두 종목 보고 있던 상황에서 마침 이제 테크인이 그런 어떤 눌림목 시점에 와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던 거죠.
이승호 대표는 어떻게 봐요? 네. 로봇 산업 같이 배운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자기는 뭐 하고 있어 지금? 로봇 산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춘재야 반가워.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제 친구 아는 친구가 네. 공장 자동화 쪽으로 네. 그 설계하는 쪽으로 나와서 이제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같이 하자, 친구야. 네. 근데 보면 로봇 산업이 그 어저께 뉴스 혹시 뭐 보신 분 계시겠지만은요. 로봇 산업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런 걸 크게 그 트렌드를 많이 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한번 얘기했잖아요. 로봇가 제가 작년 10월부터 11월부터 이 얘기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아마존이요. 네. 기억나죠? 아마존이 그 물건 주고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주고받고 그 하는 거. 숭배. 네, 예. 배송하기 전에 이제 쌓아두고 이런 거, 로딩하고 네. 로딩하고 이런 거 이거 뭐라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하는 거 이제 좀 도입한다 얘기했고 그 전에 이제 드론이 나왔는데요. 이게 큰 사적 변형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SBS인가 어디 뉴스 나온 거, SBS가 어디서 뉴스 보시면 기억하실 텐데요. 앞으로 수년 내에 미국에서 로봇가 일자리가 100만 개를 뺏는다는 얘기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전화 영상을 보여주시죠. 그 영상 있으면 잡아주세요. 네. SBS요 어저께? 아니야,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 이거는 저거네. 네. 그거 아마존에서 저기 하는 거 물건 예, 주고받고 물건 하는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네. 야, 대단하네요, 아마존이요. 네. 네. 네네. 얘기하시죠. 냈는데요. 이 어저께 보면 또 다른 SBS 어디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네. 어저께 보면 1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로봇 관련주를 매매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서부장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로봇 관련된 거. 그래서 그 로봇 관련주가 뭐 있냐. 그래서 지난번에 로봇 관련된 거 뭐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것도 보시면서 이태포 뭐 있냐 그래서 찾아드렸던 기억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뿐만 아니고 뭐 로봇 우리나라에서 눈에 보이는 로봇 청소기 정도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은 곳에 산업 분야에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걸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어저께 SBS는 어디 저 본 것 같은데요. 보면 광산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광산 같은 데 이미 로봇가 되신다는 거 많이 있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구조하는 데 있잖아요. 사람들 구조하거나 뭐 할 때 탐사하러 들어갈 때. 재난 구조, 예, 재난 간호,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성훈 대표는 인정은 안 했지만 이성훈 대표 할 거예요. 가장 사람들이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가 콜센터에서 전화 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가 짜증나는 게 ARS로 기계 음들하면 살아나는데 미국 일부에서는 이미 기계가 받고 있는데 사람인 줄 안다는 거야. 그렇게 그 정도면 정말 좋은 거죠. 네, 사람인 줄 안다는 건데 그 사람이 보면 듣고 나서 목소리 들으면 짜증나면 짜증.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목소리에 따라서 어느의 그 인종이냐. 그러니까 네. 에스닉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에스파뇰 말투에 따라서 뭐 브라질 계통이냐, 멕시코 계통이냐, 남미 계통이냐 이렇게 이런 걸 다 알아갖고 네. 거기에 맞춰주고. 예? 남자 목소리는 여자로 대답하고 여자 네. 이런 것까지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조사해 보면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보면 제가 무한도전 한번 얘기했잖아요. 무한도전. 무한도전을 작년 할 때 올해 보면 얼마 전에 한 것은 해외 극한 알바했죠. 네. 그건 제가 잘 안 봤는데 국내 극한 알바에서 작년에 정준하 최고로 나와서. 2개 한 거가 정준하가 홈쇼핑에서 그거 받았잖아요. 전화 받는 거 했고요. 또 하나가 하하가 홈쇼핑에서 물건 하역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두 개가 제일 먼저 없어질 잡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만큼 로봇에 갈 길이 많다. 그래서 아마 서부장님 말씀하신 거 아주 정확하게 포인트 잡으신 것 같아요.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님보다 서부장님 대단하신 이런 거에 그러나 제가 막판에 얘기하니까 이제 포인트까지 잡아주는 거잖아요. 눌림 먹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있으니까 되는 거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생전 그게 안 돼요. 네.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잡는데 저는 로봇가 좋지는 않지만 그걸 딱 집어내지 못하는데 서부장님 집어내신 분이야. 이승호 대표도 하다 많이 보니까 집어내지 못하잖아. 집어내지 못하는데 하나 이렇게 했는데 100%짜리더라고요. 100%야. 집어내지 마. 마음속에만 있어. 마음속에만 있어. 마음속에만 있어. 같지도 마. 뭘 보면 이렇게 맨날 100%야. 그러니까 자기 한계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로봇 삼성테크닉까지 얘기했고요. 좀 어려운 부탁 좀 해도 좋을까요?
삼성 테크인 같은 것도 염두에 두시는 것들 어떻게 찾으면 된다. 그런데 오하로 가르쳐주세요. 종목이 아니라 시청자분들한테 나는 이렇게 해서 종목을 잘 찾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실증을 해서 이런 거 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능할까요? 아, 그렇죠. 뭐 그런 네. 거 이미 뭐 많이 알려져는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네. 신문을 좀 한번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거짓말인 줄 알아. 어떻게 나왔잖아. FOMC 의장님 감사합니다. SBS 8시 뉴스에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서비스 산업, 호텔방, 물품 배달. 어제 TV 방송에서 그거잖아. 내가 말할 때 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데 호응을 안 해줘갖고 내가 그래서 정말 그잖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요. 예.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신문이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신문도 이제 한 번 보시면 안 되고 한 3번 정도는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어떤 미래의 어떤 그 방향성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좀 주목하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하반기, 이제 상반기에는 주도주가 이제 제약바이오 또 화장품 이런 게 대표적인 주도자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종목은 뭐 하반기에도 계속 지금 매매를 하고 또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주도 업종을 이제 신규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주도할 업종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신문 기사도 계속 보고, 특히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 산업 리포트 있죠? 네. 예, 그런 걸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내용이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도서관 가가지고 네. 좀 관련 잡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문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어떤 산업 리포트, 그리고 네. 이제 그 도서관에 가시면 또 훌륭한 잡지들이 있으니까 네. 경제 잡지죠. 네. 네, 그런 거 이렇게 3가지를 더불어서 보시면은 네. 어떤 유망 종목 발굴에 일단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주식 투자는 주도주 싸움이죠. 네. 누가 얼마나 주도주 잘 포착하고, 또 대부분 이 고객님들,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주도주 매매는 하세요, 초반기에. 그러니까요. 근데 초반에 뭐 10% 조금 먹다가 그다음부터 매매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방송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네. 올해 만약 1월달, 2월달 1분기에 매매하셨던 종목 중에서 만약 주도 종목이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감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감이 있으신 분들인데 아마 지금 안 들고 계시겠죠. 낼려면 조금 못 가, 그렇죠. 조금 먹고 네. 팔았겠지. 근데 주도주는 그렇게 뭐 한 달, 2달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장과 상승과 같이 하니까 네. 다시 한번 옛날 기억을 처음 그 종목을 사셨을 때 그런 기억을 되살리셔가지고 한번 주도주 중심으로 대응하시고 말씀드리고 있고,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대신증권 그만둔 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이제 기업 이제 부서에서 회식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그만뒀던 직원들 한 3명이 있는데 같이 이제 1년 만에 오비들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어저께요? 지난주에? 지난주죠. 술 드셨어요? 저한테 이제 그런 말, 그렇죠. 예. 술 드시는 분이에요? 술 적당히 먹죠.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그 과장 친구가, 이 부장님, 이제 옛날 이제 팀장이었으니까, 팀장님, 주도주를 매매하시니까 고객님들 많으시겠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고객가 별로 없는데? 네. 그랬더니, 왜 별로 없어요? 주도주를 하시면은 고객 네. 많으세요? 그랬더니, 이거 키움증권 고객님들은 우장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요즘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삼성물산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투표했는데, 네. 이 저를 찍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뭘 투표를 해요? 투표. 저기 스타킹 대하면은 그 함 1, 2, 3등 그 뽑는 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를 선택하신 분들이 몇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 1, 2, 3등 뽑는 거. 추천하는 거기서 거. 맞추신 분이 위주로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시청자분들이 우량주보다는 네. 좀 저가주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점을 요즘 많이 고민해가지고 네. 어차피 주도 업종은 맞지만은 그 주도 업종 내 우량주보다는 이렇게 좀 저가주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가주 발굴에 요즘 굉장히 많은 심혈을 아니, 기울이고 언제 있습니다. 그 종목을 선정해요? 월요일 날에요? 그렇죠. 월요일날 선정하죠.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선정한 게 과거 같으면 뭐 대우증권 막 이런 걸 했을 텐데 오늘은 이제 증권 업종에서 일단 메리츠 종금증권을 좀 추천했거든요. 룰이 오늘 종가로? 아니죠. 그 10시 전에 10시에 시작하니까 그 10시 그 당시에 가격으로 그래요? 시가. 그리고 이제 고점은 금준의 고점으로 잡고요. 저는 그걸 이제 상승률을 잡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는 이거 4번 하면은 네. 이거 잘난 체가 아니라 두 번이 최소한 한 번 내에 두 번이 1등할 자신 있어. 오늘 나 찍으려면 딱 찍는 게 있어. 네. 10시에 찍었을 거 뭔지 알아? 뭡니까? 내가 말하면 안 되지. 말하면 안 되지만 어. 이승원 대표 알 거야. 이승원 대표가 작년부터 가끔 얘기하던 제약주가 하나 있어. 네. 딱 그거 찍지 나가라면. 이유는 딴 데 가서 알아보라 그러고 1등을 하기 위해서 나 그런 거 찍죠. 네. 뭔지 알죠? 삼천당? 아니, 그 얘기하면 안 되지. 맨날 자기가 작년에 IR도 다녀오고 나보고 그거. 네. 오늘 최고가인 거. 딱 네. 그거지. 10시에 찍었으면 나 그걸 딱 찍었을 것 같은데 오늘. 네네. 지금도 잘 가네. 1등 해 지금 이게. 내가 딱 보아하니.
오늘 뭐 하셨어요, 근데? 오늘 뭐 저기 그 증권성 메리츠? 중에서 예, 좀 접근하게 가능한 종목 메리츠 종목 좀. 메리츠 관심 많죠. 그래서 하여튼 네. 향후에는 우량주보다는 일단 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종목을 좀 뽑기 위해서 네.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달려고. 네, 인기를 좀 인기를 달아야지. 얻기 위해서. 인기. 네. 네. 이 인기를 먹고 살아야지 이게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이게. 인기를 먹고 저도 살기 위해서는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승원 대표를 아니 배워야 돼. 인기가 필요 없죠 이제 이게 네. 자꾸 그렇게 증명이 되잖아 네. 계속 네. 삼성물산에 삼성테크윈에 한미약품에 네, 네. 솔직한 얘기로 열잡주 안 부러운 거죠. 근데 지금 어떤 분이 막 쓰시고 네. 있어. 내가 제약주 얘기하니까 지금 쓰신 분 중에 한 종목 들어있다. 거기까지는 네. 말씀드리고요. 저는 채팅창이 안 보이는 관계로. 보여줄 텐데? 그리고 아까 말한 거 있잖아, 로봇. 어떤 분들이 저보러 뭐 트렌드를 안다, 뭐 겸손하다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요. 다만, 저는 제가 말한 모든 거는요, 뭔가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 예. 이걸 쫙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는 로봇고요. 로봇가 중요하다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얘기하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저나 서인석 부장님이나 우리 이승원 대표, 서 부장님 아직 젊으시지만 이승원 대표나 저는 노령하잖아요. 네. 지금 새로운 직업을 찾기는 어려워. 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이 젊으신 분들, 20대, 30대 초반 이런 분들, 그리고 아니면 자제분들 있잖아요. 네. 자제분들이나 대학교를 선택하거나 전공을 정할 때요. 뭐 고등학교 졸업하 일할 때 이런 쪽은 좀 싫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 주고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로봇가 들어오고 컴퓨터가 발달하는데 이 직업이 없어진 거. 거기 가면 죽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순수한 마음으로 링크 하나 찍어드립니다. 링크 하나 진짜로요. 네,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 화면. 정말 이런 건 제가 이런 걸 좀 찾는 사람이에요. 제 화면 잡으세요. 보시면 제목 자체가요. 소스를 얘기해야 되죠. 비즈 조선의 2015년 7월 뭐 이렇게 나온 건데요. 현재 직업의 절반은 이거 7월 6일이 아닌데 뭔가 잘못, 이거 오늘이고 예전에 나온 거 이 기사가 작년 7월에 나온 건데요. 현재 직업의 절반은 20년 안에 사라질 걸 직업별 컴퓨터 대체 가능성 조사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나왔던 건데 제 1번이 뭐예요? 텔레마케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하죠? 그렇죠. 부장님. 예. 두 번째, 화물 창고 관련 업무 종사자. 이거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화물차요? 화물 창고 관련 업무. 이게 창고. 로딩 언로딩 하는 사람들. 나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됐어. 그거 됐고. 세 번째, 스포츠 경기 심판. 왜냐면 맨날 싸우잖아. 이게 뭐 파월이다 아니다 뭐 싸우잖아. 이런 거 컴퓨터 한다는 거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캐시어 이런 거 없어진다면 전자기기 자동 이런 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 갖고 나중에 따지면 자꾸 따져. 형님 그렇게 생각해. 나한테 따지지 말라는 얘기야. 이 대표. 따지려면 어디다 따져. 써주잖아. 조선일보를 따져. 조선일보. 조선일보 욕하란 말이야. 나한테 욕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조선일보도 누구 거 썼냐면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님들의 얘기야. 옥스포드 대학 교수님. 이런 거 자료 찾기 쉬워 안 쉬워? 나니까 찾는 거야 솔직히. 그러면. 그잖아요. 내가 이거 갖고 내가 작년에 원고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하여튼 자료를 한번 생각하시면 특히 요 자료를 자제분들이나 조카분들 혹시 직업에 고민이 있으면 쓰시면 이쪽에 많이 올라든 거는 피해라. 이걸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괜히 여전히 그래서 어떤 연예인 되려는 게 많은 것들이 맞는 거죠. 연예인들은 여전히 연예인들이잖아요. 별도로 대책이 심지 않은 그런 것들 같아요.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오시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 비롯한 이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중국 시장은 더 급등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에 따른 우리 시장의 영향 그런 거 좀 봐주세요. 일단 중국 시장은 그때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10대가 주식 투자를 한다. 이건 정말 상투 중에 상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심해야겠다는 어떤 관점으로 대화를 해냈던 어떤 기억이 나고 그렇지만 중국 시장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0일보다 특별한 영향을 좀 못 주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발표 즉 금리 인하를 하든 지준율 인하를 하든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현재 변동성은 이렇게 우려할 만한 참고할 만한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근데 왜 계속 제 화면을 잡아주실까요, 피디님은?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제 그리스 문제인데, 그리스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에 대한 어떤 과거 한 200년 동안에 어떤 사회문화적 어떤 그런 경제적인 면을 좀 꼼꼼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채권당과
그리스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합의해가는 그런 구도를 예상했었는데 지난 6월 30일 마지막 날이었죠. IMF 그 자금을 상환한 날. 그날 관련된 어떤 기사들을 쭉 보고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깊게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그리스 뒤에 남아있는 국가들 아시죠? 이탈리아, 뭐 스페인, 그리고 이번에 시리자처럼 좌파 정권이 지금 계속 지금 득세를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싸움은 채권당과 그리고 어떤 그 오히려 지금 최근에 보면 그 좌파 정권이 지금 포퓰리즘을 강화하고 있는데 어떤 그 포퓰리즘과의 어떤 그 싸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뭐 200년간 계속적으로 뭐 부도나면은 부재 탕감해주고 돈 지원해주고 이런 흐름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데 아마 이번 그리스 사태를 통해서는 아마 그런 반복된 어떤 제가 보기엔 뭐 잘못된 어떤 그런 구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채권단의 그 입장이 굉장히 강경해지는 그런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불확실성 해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그리스 자체 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게끔 이제 좀 강제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좀 적용을 하면서 그리스도 그동안에 뭐 자꾸만 돈 벌리고 부채 탕감하는 어떤 그런 문화를 이번에 좀 많이 개선되면서 물론 좀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그런 쪽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에 그 그리스 문제는 뭐 이번에 뭐 투표를 만약 구제금융 프로그램 받아들여 했다고는 뭐 더 좋겠지만은 비록 이제 거부를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채권단의 입장은 일단 그리스는 철저하게 구조개혁 안에서 프로그램을 가는 거로 일단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좀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오늘처럼 지난주도 보면 월요일 날 한 30포인트 내외 하락했다가 이틀 만에 딱 회복했거든요. 뭐 그보다는 조금 회복 속도는 느릴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일단 그리스 문제는 일단 뭐 해결 구도로 해결 구도 내지 이제 그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는 그런 고민보다는 그 채권단이 정해놓은 프로그램대로 일단 그리스는 바뀌어간다. 그 흐름 속에서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인기가 아직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족하죠. 인기가 부족한데 제가 보기에 인기가 없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특히 중심으로 서인석 부장님과 본인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가짐으로 해야지 우리 방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것 좀 소개 좀. 그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95년도 제가 이제 후배죠. 우리 위원님보다 이제 95년도 입사를 해가지고. 무슨 후배요? 증권 입사 후배. 뭔 소리예요? 선배님! 나이가 저보다 10살, 대여섯 살 위신 분이 왜 이러시나, 이거. 이승원 대표, 서 부장님 이렇게 안 봤는데, 불법 파시를 저지르시네요? 한참 선배시죠. 하여튼 뭐 95년도 입사하면서 이제 그 많은 선배님들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분이 미래에셋 지금 회장님이 지금 박현주 회장님. 그때는 이제 한 지역 본부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식 투자는 처음에 한신으로 들어가셨어요? 예, 처음에 한신이죠. 예, 주식 투자는 이제 소수의 게임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너가 영업을 잘 하면은 너도 돈 많이 벌지만은 당연히 고객이 많이 오시니까 회사도 돈 벌고 고객도 돈 벌고. 저는 이 두 번째 말에 무지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입사했을 때 그 박현주 회장이 압구정지점장이었어요? 강남 본부장이었어요? 그때는 강남 본부장이셨죠. 그랬어요? 그때 이미. 그래서 그분하고도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청담동에. 같이 일을 하셨어요? 예, 청담동에. 같은 본부 내에서? 그렇죠. 예. 청담동, 그때는 OJT였고. OJT? OJT는 이제 왜냐, 압구정지점이라고 있었는데, 그 본부가 보통 지점에 하나에 같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청담지점을 개설하기 전에 이제 한 달 정도 같이 본부 대리하던 사람이 나중에 미래에셋증권 사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최은만 그분하고도 같이 좀 근무 좀 했었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의 고향이 달랐나 보네. 고향이 좀 달랐죠. 대학교도 다르고. 대학교도 다르고. 문제가 있었네. 그럼 어렵네. 좀 어렵네. 하여튼 그분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수익만 내면은 삼자가 다 좋다고 그러는데 이 키우면 좀 그러면 좀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면을 일단 뭐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 길게 가면은 일단 뭐 고객의 어떤 입장을 이해하고 또 고객을 위해서 눈높이를 자꾸 하다 보면은 뭐 계속 일단 좋아질 것으로 일단 믿습니다. 일단 주식투자의 그 영원한 답은 실적 개선이 그렇죠. 그 개선되는 종목을 계속 찾고 그 안에서 그런 종목을 꾸준히 매매했을 때 일단 수익이 나는데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린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고객들 오시면은 제가 이제 과거 히스토리를 한번 대충 예측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열이면 열, 100이면 100 다 감에 의한 투자를 하시거든요. 어디요? 감. 아까 이제 이승원 대표하고 얘기했지만은 그 매수 기준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그 공부를 했거든요. 그걸 또 철저히 지켜야만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근데 교육을 받고 결과가 다르네. 교육 받고 서부장이 이렇게 성공하셨는데 그렇죠. 우리 교수님은 뭐 하는 거야? 기억도 안 나게 배운 거. 기억도 안 나죠. 항상 한쪽 귀가 열려 있어. 그러니까 이쪽 귀로 다시 나가. 나랑 똑같네. 네,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가 그 감에 의한 투자하면은 결국 수익 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한 4월 말까지는 원래 시스템 옆에 두고는 있었는데 손절매 타임이 오거나 이익 매도 타임이 와도 제 플러스 알파 감을 붙여가지고 좀 이연을 시키는 그런 매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역시 그냥 시스템이 주는 신호대로 매매하는 게 명쾌하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LG생명과학이나 뭐 한미약품이나 뭐 동아ST나 뭐 노십자나 제가 지금 4종목 집중적으로 좀 매매하는 종목인데 제가 그중에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그 신호가 주는 대로 그게 손절매건 이익 매도건 꾸준히 매매하다 보면은 지금 한미약품 같은 거 원래 제가 첫 번째는 13% 수익 냈다가 두 번째 들어간 게 10만 6천 원, 7천 원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거 나온 이후로 아직 시스템 매도 신호가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전 종목 다 매도하고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했지만은 그렇게 시스템이 주는 신호대로 물론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네. 시스템대로 매매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몇 개월 동안 그냥 매도 신호가 안 나오는 그런 상승 종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감에 의해서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그걸 한번 시스템에 의한 어떤 매매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된 어떤 수익률을 한번 낼 수 있기를 뭐 다시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무슨 아침에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 그렇게 많이들 참여하고 방송창이요? 아, 거의 2,200분 정도 오셨는데요. 많이 오셨네요. 이게 또 서부장님 소문 듣고 온 거잖아. 그렇죠. 그잖아. 네. 저랑 이승원 대표를 보고 올 수는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콘텐츠가 있는 분이 오시니까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뿐만 아니라 이번 주 또 목요일날. 예, 그죠. 목요일날 뵈야죠. 목요일날 또 일단 12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슈 돌질 건데요. 이승원 대표 몇 가지 이슈 몇 가지만 짧게 한번 따져보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왜 뭐 말할 거 있어요? 예전에도 보게 되면은 산업혁명 때 이제 기계화, 뭐야? 기계화, 그러니까 러다이어트라고 해갖고 그 기계화에 대한 쪽에 반대를 하고 이제 기계화가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잠깐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만화책에서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사람이 타고 이렇게 로봇을 타는 이런 형태. 잘 안 보이네. 만화 이런 건데 이제 사람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얘기죠. 저건 로봇캅이네. 자체가 로봇가 모든 걸 다 하지 못하고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로봇캅 형태에 대한 어떤 그런 근육 증강 로봇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쓸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야구에 300마리를 던지고 투수가. 네, 그렇죠. 그런 거 이런 식이 사이보그 투수 나오고. 이런 식에 대한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계화 자체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인공지능이 얼마나 빨리 따라오느냐에 대한 게임인데, 그렇죠. 요게 이제 못 따라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이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이제 얼마나 끌어올릴 것이냐에 대한 쪽인데 사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아마 이런 식에 대한 쪽이 먼저 도입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정말 로봇가 100% 다 되려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 자체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더 문제지 않나. 그렇죠. 인공지능이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거기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 속에 다가오는 게 무인 자동차인데요. 아무리 무인 자동차 좋더라도 내 목숨을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 부모님을 태울 수 있겠느냐. 우리 애를 거기 태워서 학교에 등하기를 시키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한번 한 2달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나라마다 그에 대한 반응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은 한 60% 정도 되고요. 의외로 유럽이나 이런 쪽 보면 80% 이상 나오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나라마다 이랬는데 결국은 말씀하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결국 인공지능의 문제. 그리고 결국 자동차만 하더라도 이슈가 많잖아요. 사고 났을 때 누가 또 보험 내냐. 그런 것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있겠고요. 앞서 이제 나왔지만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또 미래 정도 예측을 많이 하는데 5년 안에
로봇가, 그러니까 로봇이랑 인공지능이죠. 결국은 인공지능이 살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했거든요. 이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터미네이터, 그 스카이셋, 터미네이터 이번에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이게 그 스카이셋이잖아요. 네. 그 회사 이름이요. 네. 맞죠? 네. 스카이셋 같은 거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린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겠죠. 말이 나온 김에 거기 이번에 주인공 중에 하나가 에밀리 클라크잖아요. 네네. 아세요?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왔는데요. 제가 그 여자 또 직접 눈을 봤잖아요. 전 운이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또 기자간에 말씀드리는데 사진을 찍어 왔어야지. 밀려갖고 내가 죽을 뻔했어. 넘어질 뻔했어. 그래서 진짜. 넘어지신 거군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또 보인다. 진짜 다쳤다. 진짜 다쳤다. 진짜로. 그래서 이번에 방송할 때 워낙에 하얗게 붕대 가까이 있다가 네. 방송 오니까 이렇게 또 그 살색으로 바꿨죠. 직접. 스카이넷 맞아요. 스카이넷. 예, 용의 엄마. 그라인더님 딱 아시네. 네. 에밀리 클라크 하면 정말 눈물 나죠. 예. 근데 제가 어떻게 봤냐면 이번에 둘이 왔잖아요. 슈날츠 제네거 형님이랑 에밀리 네. 클라크 우리나라도 왔는데요. 그 둘이랑 이병헌이 같이 그 할리우드에 왔어요. 제가 딱 그날 거기 있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개떼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오늘 레드카페 시사회 한다는 거야. 이거 2시간만 기다리면 본대. 날씨가 엄청 더웠거든. 내가 기다렸지. 내가 진짜 봤잖아. 나 오늘 그 여자 엄청 좋아해갖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중국 시장 아까 장중이 7% 가까이 급등했었거든요. 네. 7% 가까이 급등하다가 지금 이제 3%대로 훅 떨어졌어 또. 네, 네. 상승폭에 대한 쪽이 이렇게 줄었는데 지금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변동성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뭐 10%씩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원금 대비해서 15배까지 공식적으로 준다 그래요. 네. 원금 대비해서 15배. 네. 많이 주는 데는 한 30배. 이런 식으로 거의 에펙스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차, 담보 해갖고 주식 거래도 해주고 집도 담보해주고 주식도 담보. 그러니까 8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담보로 잡아주는 거죠. 집하고 차를. 그러니까. 그 거의 뭐 강원랜드 수준이야. 네. 그 꽁지들이 앉아갖고 자 담보 이래갖고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증시에 대한 쪽인데 지금 중국 인민은행 어쨌든 중국도 이제 너무 변동성이 커지니까 일단 네. 급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5,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면은 지금 여기 2,00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네. 지금 이제 대부분 상승폭에 대한 쪽 30%를 넘게 지금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중기 대출, 그 중소기업 대출 2,500억 위안 만기 연장을 결정을 해줬고요. 네. 그다음에 28개사에 대한 기업 공개를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에 대한 쪽을 좀 부양시키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쪽 어쨌든 간에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이 좀 그 변동성에 대한 쪽이 좀 매우 크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4천 언더에서는 뭐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죠. 전전이코가. 네.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4천 언더에서도 변동성에 대한 쪽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 시장. 이렇게 보셔야 되죠. 네. 주시장은 이제 정부 방침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 하는데요. 첫 번째 두 개 나온 거가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죠. 네. 7, 8일 전에, 그러니까 전주 주말에 나온 거가 그잖아요. 금리나 네. 기준율이나 나왔고요. 중간에 나온 거가 이제 담보비율 자유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지난 주말에 나온 거 그러잖아요. 우리식으로 보면 증시 안정기금이거든요. 그래서 1,200억 위안.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21조 7천억 뭐 이런 거잖아요. 22조. 그리고 거기다가 보면 보유 주식 줄이지 않는다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예전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도 IMF 이전에 이런 거 많았어요. 이성 대표 기억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령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알잖아요. 주식 순매수 결의하거든요. 지금 딱 그거 하는 거거든요. 증권사들이 상품을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권사 우리식으로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서너 번씩 나오면 일단 반등을 하겠죠. 반등하는데 이제 문제는 버블이란 건 많이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버블은 분명히 버블인데 돈이 또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한 3주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또 모처럼 중국수랑 돈이 들어갔어요, 지금요. 외국인들이. 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뭐 진정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언제 사느냐? 확실하게 또 안정됐을 때 사면 되죠. 그러니까 섣불리 지금 저점 노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죠. 겉바라 이놈아. 겉바라 중국 시장 됐다. 이거 겉바라 이놈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가 있어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한 부류는 기회다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남으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겉바라 이거보다는 겉바라 이놈아보다는 뭐 기회다.
그동안 안 했던 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시장을. 중국 시장도요. 그래서 그런 정도,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그런 관점, 제 의견 잠시 들어봤고요. 여하튼 시장에서 하여튼 그 주식 늘 그렇지만 겉바라이 놈만 해서는 돈을 못 번다. 네? 겉바라이 놈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떨어지면 확 올라갈 때 보면 겉바라이 놈아 그거 떨어질 줄 알았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냉소적으로 보는 분이 있는데 네. 냉소적으로보다 이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갑자기 일단 한미아프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얘기거든요. 언젠가 급락하겠죠.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전 제약적 급락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일지 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그동안 그분들은 무슨 얘기 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한 6개월째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 뭐 했어? 그렇잖아. 그래서 언제 자꾸 고점을 논하지 마시고요. 저점 논할 필요도 없겠죠. 시장은 좀 긍정으로 보셔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그거 내린 거. 네, 골드만삭스 있어.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전망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내일 발표하죠. 내일 이제 예비 실적 발표하는데 7조 언더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실적 어닝 시즌에서 지금 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만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한 쪽 지금 전망치가 7조 2천쯤 7조 나오죠. 3천에서 지금 6조 9,600억까지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을 좀 잡아주세요. 이성원 대표 화면이요. 네, 여기를 잡아주세요. 네. 6조 네. 여기까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고요. 네. 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현대차도 빠지고 있고 기아차도 10% 정도. 네. 현대중공업은 조금 늘었네요. 근데 네. 이제 얼마나 이제 못 보는지 지금 현대중공업, LG전자는 무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30%까지 하향 조정, 2분기 실적 전망이 네. 이렇게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그 전방위적인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일단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5% 정도 하향 조정된다는 건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쪽이 밝지 않다라는 거겠고요. 뭐 신세계, 롯데쇼핑, LG생활건강, 메르스 영향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CJ, CGV도 마찬가지죠. 호텔신라, 뭐 CJ 오쇼핑 전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메르스 영향 내수주는 메르스 때문에, 그다음에 수출주는 환율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와중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타겟책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아지긴 하는데 반도체가 그렇다고 IM 사업부에 대한 영업이익을 능가하는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 스마트폰 쪽에서에 대한 어떤 그 신호 자체가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는다. 다만 네. 만약에 시장이 정말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에 대한 쪽을 155만 원에서 14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만약에 네. 이제 이런 애들이 움직이려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 합병 관련해서 지금 엘리엇이 만약에 이번 저거 주주총회에 대한 쪽을 부결을 시킬 수 있다라면, 네. 부결을 시킬 수 있다라면, 삼성그룹주 전반으로 아마 상승에 대한 쪽이 확산되는 흐름에 대한 쪽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실적 자체만을 갖고는 올라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사이클 자체가 삼성전자에서 바이오 쪽으로 네. 제일모직으로 넘어가는 형태에 대한 흐름 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삼성그룹이 IT는 먹거리가 끝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사이클상? 이번에 그 IT 쪽에 그거는 뭐 먹거리가 끝난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지난번에 나온 그 기사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앞으로 다음번에 우리 살 그 핸드폰은 스마트폰은 어디 거다? 중국 거일 가능성이 크다. 네. 거기 보면 애플은 애플이고 그 다음에 삼성을 이제 쫓아가겠다. 이제 자기 눈앞에 삼성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중국 사람이 많이 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지난번 다 지난 얘기지만 우리 보면 처음에 나왔을 때 기억나시죠? 스페인에서 딱 발표됐을 때, 딱 발표됐을 때 아름답다 갤럭시 S6 그러면서 7천만 대, 8천만 대, 심지어 1억 대 얘기 나왔던 사람 다 죽었어 지금요. 네. 지금 5천만 대에서 5천만 대 안 될 것이다. 뭐 4,500만 대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지금요. 올해.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뭐라 그러죠? 시장을 너무 한쪽의 목소리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보면 냉정히 보면 ISS 건도요. 오늘 보면 우리나라 뉴스 보면 다 말도 안 되는 놈이다 저것들. 써있거든요? 개소리다! 이런 네, 개소리다 써있는데요. 냉정히 보면 ISS의 주장을 정확히 쓴 기사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블로거들이 쓴 건 있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쓴 애들이 없어요. 다 누구의 한 편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중요한 것은 삼성이 됐건 어디 됐건 간에 주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 9월에 베런즈에서 나왔던 거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베런즈에서 나온 거 기회 되면 또 찾아드릴 텐데요. 베런즈에서
전 세계에서 행동한 투자가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게 애플을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헤지펀드들의 주주 명부 등재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게 오늘 나왔던 매일경제 나왔던 예를 들어서 삼성 SDI다. 제일모직에 대한 주식 늘어나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걔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대기업 대저벌들이요. 주식 비중이 보유 비중이 낮은 거예요. 2, 3% 갖고 해먹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나쁜 거 심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거기다가 유보율이 없다는 얘기합니다. 유보율이 뭐예요? 결국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캐시가 많다. 네, 현금 현금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지르는 거 아니야? 네, 그 영업 삼성동 현금으로 지르고. 네, 그러니까 누적된 영업 현금이 쌓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판적 시각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배당을 늘리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근데 제 의견과 다른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만 하시고요. 저 이왕용 해소된다면 생각하시면 할 수 없어. 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호재다라는 생각 갖고 이게 저는 이번에 그 합병이 결의되건 안 되건 간에 결국은 지나고 나면 결국은 합병이 된 후에는 제일모직 삼성물산이 이름이 바뀔 거 아니에요. 합병된 이후의 주식에 대해서도 아마 주주를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